조정을 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금일은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공업 지수가 0.63, 나스닥은 좀 조정을 했어요. 0.13. 이게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바뀌니까 이렇게 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시장이 여태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 닷컴 버블이라고 하지만 그 닷컴이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이 더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닷컴도 버블이라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지금도 그러면 이게 버블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지금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블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지.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지금 현재 AI발, 이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러한 지금의 화두가 돼서 시장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동참해야 되겠죠. 터질 때 터진다 하더라도 동참은 하고 터져야 됩니다. 동참도 하지 못하고 나서 하는 거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금일은 특성상 금요일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조정 움직임에 국내 증시도 편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은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올랐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조금 조정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쪽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다 포함한 기술주 전반은 올랐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좀 주춤했고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금리의 영향을 조금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금리가 사실은요 완전한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도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가 1% 올랐죠. 4bp가 오른 4.39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표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10년 금리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2년짜리가 역시 4bp 정도가 올랐어요. 그런 상태고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 역시 10년짜리가 3.88 정도가 됩니다. 미국보다는 낮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을 뚜껑을 깠는데 ROE가 이 금리에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금리에도 못 미치는 회사들은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자면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금은 기술주 전반과 실적으로 갈 거예요. 양대산맥.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측을 하건대 시가는 분명적으로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조금 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금 반등을 할 겁니다. 그게 오늘의 프리마켓의 움직임일 거고요. 시가 약보합 그다음 밀렸다가 다시 회복 V자형 형태의 모습이 오늘의 프리마켓의 모습이면 시가 무렵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시가 무렵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가 무렵에서 약보합 출발했다가 약하게 쭉 떨어질 때 한번 받을 수 있죠.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전반부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제 오전장 9시 출발하고 나서는 주가는 전일 미국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약보합 출발해서 쭈루룩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밀릴 때 매수하면은 한 10시 반 정도까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잖아요. 십자선 형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국내 지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십자선 형태의 모습이에요. 올랐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장중 반등이 나오다가 뒤에 가서 떨어지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그러나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유리하고 장중 반등을 통해서 현금화 전략은 맞으나 코스닥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주 큰 종목군들은 현금화 전략이 조금 유리하다. 다음 주를 대비한 현금화 전략을 취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는 2번 정도 나올 거예요. 전반부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본장에서 저점 매수 이후에 초반에 저점이 먼저 내려갈 거예요. 저점 먼저 내려가서 저점에서 저점 찍고 고점 올라올 때 매도 이후에 현금화, 이 전략이 나올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적당한 때 아닙니다. 다음 주를 노려주시기 바라고요. 종목별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전장 초반이니까 종목 접근 종목은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하이닉 이름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가는 거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원익 IPS. 하이닉스 반도체는 대장이니까요. 이거는 뭐 뺄 수 없는 종목이죠. 조정시 매수입니다. 마이너스권에 큰 마이너스권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하이닉스 반도체도. 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지금 어저께 165만 4천 원에 끝났는데 현실적 판단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160만 원 이하로 깨질 때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하시기 바라고 원익 그 다음은 원익 IPS. 원익 IPS도 신고가 상태인데 역시 마이너스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의 지금 이제는 후공정 장비 쪽 오킨스 전자입니다. 지금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 다음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그렇죠. 고영도 4150원에 끝났는데 최근의 모습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고점에서. 근데 고영은 반도체 쪽에 제 장비업체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가장 안정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도. 물론 시가총액이 좀 높은 것은 맞긴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흐름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그 3D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이쪽 분야에서는 발군의 모습이거든요. 고영이.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STI. STI는 별로 안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낮지 않습니다. 리플로우 장비나 CCSS 같은 이런 공급 장치를 지금 이제 납품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평택 공장이 하이닉스 공장에 이제 지금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인 것도 맞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대인데 그 우리 STI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총액도 5천억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이상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STI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STI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할 저점이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어저께 저점이 워낙 커가지고. 그렇죠. 이 리플로우 장비 개발에 성공해서 아마 분위기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금년도 매출액 6천억 이상. 예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종목은 SNS텍입니다. 이것도 SNS텍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 업체죠. 노광 장비 쪽에 필수적인 그런 장비 장비 쪽이 하나인데 부품 쪽이 하나인데 9만 1,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미리 조정을 했기 때문에 SNS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정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상승 탄력이 제일 좋았던 종목인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저점 매수 가능한데 대한광통신은 종가상 2만 원이 깨지면은 매도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 단기 목표가는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장성이 너무 좋으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광통신 투자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광통신 업체를 인수하면서 우리 대한광통신이 하나의 지금 이제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조정시 매수지만,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킬 거는 2만 원이 종가상 깨지면, 장중 깨지는 건 의미 없고요. 종가상 깨지면 매도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 보유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 실적 발표가 있나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휴젤도 실적 발표 있는데, 실적 발표 했는데, 휴젤도 지금 실적이 좋거든요. 오늘 휴젤도 제가 우수 종목 중에 넣어놨어요. 파마 리서치 33만 2,500원. 근데 파마 리서치는 차트의 모습이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바닥 상태에서 박박기고 있거든요. 파마 리서치가. 그런 상태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33만 2,500원에 끝났는데 어제 이제 넥스티스도 많이 올랐어요. 바닥 상태에서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초기 국면이에요. 거래량 증가도 초기고 접근이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 실적 좋았죠? 그렇죠. 휴젤이 한번 볼까요? 휴젤이 어제 휴젤 실적 발표하는 바람에 그냥 확 올라가 버렸는데 25만 9천 원, 9,5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이 작아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파마리서치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개 종목군들이 묶여가는 종목이거든요. 휴젤도 그렇고 파마리서치도 그렇고요. 주가는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만 모습만 보셔도 얼마나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지, 물론 파마리서치가 덕이었는데, 근데 지금 실적 부분이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왔죠. 분기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1분기 매출이 1,166억 원 나왔어요. 해외 성장세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글로벌 톡신 필러 쪽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휴젤이 지금 현재는 3조 정도, 3조 1천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마리서치가 3조 4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ST팜입니다.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 좋은 종목이죠. 근데 어저께 조금 올랐는데 ST팜도 25만원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잘 못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초반 조정 시 매수 가능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LS입니다. LS를 저기다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기 있네요. LS는 많이 올라서 조정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LS 같은 경우에도 광통신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광통신, 이게 광 분야를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미주에서. LS 전선이라든가 LS, 지금 현재는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전선 쪽 분야에서 최고 강자인데 LS가 진출 안 하겠습니까? LS가.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그 업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망이 지금 현재는 LS가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시 역시 매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중복 상장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할인 요소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 놓고 볼 때는 좋죠. 그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1분기 실적. 근데 어저께 많이 올랐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올랐냐면은 반도체 발열을 잡는, 그렇죠.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발열을 잡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D램용 20메가짜리 20mm짜리 DAF라고 하는, 그렇죠. 20마이크로미터짜리 필름을 개발을 했어요. 저전력 D램에 특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지금 필름인데 이걸 개발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이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도 어저께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S&T 에너지는요, 이거 지금 어디 갔나? S&T 에너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7%인가 8%인가 내렸어요. 내려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니, 중동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중동 매출액이 50%가 돼 있는 아람코 S&T인가? S&T 아람코인가 하는 종목이 있죠. 그 회사 합작회사.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인데요. S&T가 매출액 6천억에 1천억이 넘는 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이에요. 제가 보기엔 2조 5천억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매수가 낫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은 실적이 나쁘지 않죠. 오늘 3일 연속 내렸는데 24,300원 기록을 했는데, 한섬은 실적 발표를 지금 현재는 한 상태고, 그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365억입니다. 전년비 67%가 올랐어요. 한섬이. 매출은 7%, 한 8% 올랐고, 영업이익이 67% 됐거든요.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보면은 한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흐름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섬이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 매출액이 1조 5천억이거든요. 올해도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5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분기에 30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매출액의 영업이익, 물론 영업이익률은 높은 건 아닙니다. ROE가 한 5% 정도 나오니까. ROE 5%면은 지금 현재 금리 4% 상태에서는 돈 버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볼 때는 이 정도의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5,500억 밖에 안 됩니다. 추가 상승 여러 있죠. 조정 시 매수. 조정할 것도 없어요. 4일 연속 내렸으니까. 그 다음은 노바렉스입니다. 이름은 멋집니다. 노바렉스. 한번 볼까요? 노바렉스 조정해서 조금 올라오죠. 이런 주가의 흐름은 너무 답답해.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노바렉스가 실적이 좋아서, 그렇죠. 노바렉스가 지금 실적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노바렉스 같은 경우가 2,600억의 시가총액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바렉스가 아무리 이제 건강제품 판매한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매출이 4,300억에 영업이익이 400억 났어요. 올해는 이보다 10% 이상씩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영업이익률도 10% 정도는 꾸준히 납니다. ROE도 14% 정도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면은 노바렉스의 시가총액이 2,600억 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물론 탄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에 대해서만 한번 접근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리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목 정리해 드렸고요. 시장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 내지 코스닥은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입니다. 예상합니다만 시가 무렵에, 그러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본장에서 한 번 정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금일은 현금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종합적인 판단도 곁들여서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